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할 때 사실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디자인하는 숨겨진 과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무대 위 연주자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우리가 음악을 듣는 방식에 과연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우리의 뇌는요, 그냥 귀로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음악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특히 저처럼 전문 음악가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음악을 듣는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연구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음악 공연을 볼 때 시각적인 정보가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냐고 물어봤더니 별로라고 답한 사람들의 몰입도 점수는 평균 3.33점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한 사람들은 무려 4.22점까지 올라갔습니다. 보세요. 거의 1점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만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각적인 요소가 강력하다는 걸 알았으니 그럼 이걸 우리가 매일 쓰는 음악 앱들은 어떻게 써먹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설계된 경험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여정 자체를 공학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음악 앱의 사용자 경험, 즉 UX를 설계할 때 따르는 핵심 원칙들입니다. 내비게이션 구조를 익숙하게 만들고 중요한 버튼은 눈에 잘 띄게 하고 이런 것들이죠. 핵심은 뭐냐 하면 레이아웃을 최대한 단순하고 친숙하게 만들어서 사용자가 아무 생각 없이 아주 직관적으로 앱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의도된 겁니다. 이 원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아주 좋은 예시가 바로 유튜브 뮤직의 UI 재설계입니다. 예전에는 하단 바가 좀 복잡했잖아요. 가사, 다음 곡, 관련 콘텐츠 탭이 다 있었는데 이걸 확 단순화시킨 거죠. 가사 탭은 위로 올리고 재생 목록은 더 보기 쉽게 분할 화면으로 바꾸고요. 결국 사용자가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딱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험의 흐름을 더 매끄럽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험 설계가 단순히 버튼 위치 바꾸고 메뉴 정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아예 소리 자체에 색깔을 입히는, 그러니까 장르를 브랜딩하는 수준까지 가게 돼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힙합하면 어떤 색이 떠오르세요? 뭔가 대담한 검정색, 금색 이런 느낌이죠. 반대로 재즈는요? 좀 차분한 파란색이나 빈티지한 톤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 표처럼 각 음악 장르마다 거의 비공식적인 컬러 팔레트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음악을 듣기도 전에 이 색깔만 보고도 그 음악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각적인 언어, 그러니까 브랜딩을 음반사 같은 큰 회사들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힘이 바로 우리, 사용자들의 손에 쥐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포티파이가 최근에 내놓은 기능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제 누구나 자기가 만든 플레이리스트 커버를 직접 디자인할 수 있게 됐거든요. 사진 올리고 글씨 쓰고 스티커도 붙여서 말이죠. 내가 만든 플레이리스트의 음악적 분위기에 맞는 색깔을 직접 입히는 시각적인 큐레이터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직접 분위기를 큐레이팅할 수 있게 되면서 이야기는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서 좀 더 깊은 문화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기분을 관리하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관리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유튜브에 정말 많이 보이는 로파이 힙합 라디오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식할 때 또는 공부할 때 듣는 음악,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그냥 노래 모음집이 아니에요. 몇 시간이고 틀어놓고 내 기분이나 집중력을 조절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일부 비평가들은 이런 현상을 감정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내 기분까지도 일종의 생산수단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아주 날카로운 비평이 있습니다. 로파이 힙합은 후기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바로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 정한 규칙 안에서 철저하게 기능하는 음악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스템이 우리를 달래줄 약까지 만들어서 파는 약간의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소리와 시각, 그리고 분기의 결합은 앞으로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그 미래는 어쩌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음악이 우리의 뇌와 직접 소통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음악 기반 뉴로 피드백이라는 기술의 세계입니다. 이건 단순히 음악이 우리 뇌에 영향을 주는 걸 넘어서요. 아예 우리 뇌파에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음악과 뇌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거죠. 뇌가 스스로를 더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음악이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뇌전도 EEG 같은 장비로 뇌 신호를 기록해요. 그리고 그 신호를 실시간 데이터로 바꾸죠. 그 다음 이 데이터에 맞춰서 음악의 템포나 볼륨 같은 걸 미세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뇌는 그 바뀐 음악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음악이 바뀌네? 하고 배우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의 활동을 조절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결과가 꽤 희망적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했더니 실제로 뇌 신호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됐고요. 우울증 같은 증상의 임상 점수가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뇌의 신경 패턴 자체에 측정 가능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고요.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연주자의 몸짓을 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앱의 UI 디자인을 거쳐 이제는 우리의 뇌파를 직접 읽는 음악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음악이 우리를 듣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언젠가 우리의 플레이리스트가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기분을 더 잘 알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 진짜 큐레이터는 과연 누구일까요?